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쇼 홍해걸입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서울은 제가 스튜디오로 걸어오는데 눈발이 살짝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뉴스는 대단히 심란합니다. 오늘도 뭐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치고받고 난장판이네요.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암울한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홍쇼와 비욘디를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만이라도 안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홍쇼입니다. 홍쇼가 사실은 작게 시작을 했는데 거의 뭐 제 개인적인 사랑방 같은 느낌으로 제주 또 서울을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 놓고 가끔은 또 뭐 제 개똥 철학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금씩 또 나날이 성장하는 듯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강에 자전거 타다가 카페 잠깐 들렀는데 제가 이렇게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있는데도 인제 한 60대 정도 되시는 주부님들이 알아보시고 막 사진 찍고 막 하시는데 어 그분 중에 한 분이 홍쇼를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온 옷도 바로 알아보시고 그런 팬을 만나니까 어 '더욱더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늦은 시간 오늘 또 이렇게 제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경험한, 그런데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좀 함께 알아가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어둡고 무거운 주제지만 어 공개하고 제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인사 잠깐 올려야죠.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올 때마다 이 제주는 익숙한데 서울은 아직도. 네. SKEK 님 하이라고 해 주셨네요. 서하황 님, 정춘 모가나무, 요그레 님은 졸려 하시네요.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라일락 엠마 로투스 님, 김은숙 님이 대치 미도에 계셨구나.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인데요. 근데 제주를 오가면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게요, 그 세옹이 지마예요. 뭐 암 수술 받고 낙망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암 수술 받고 몇 년만 지나면 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암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삶의 방식을 확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몸의 면역도 올라가고 염증도 가라앉고 오히려 그런 지병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은숙 님도 네 분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윤희 님도 여전히 미국에서 오셨고요. 제시카 님, 어 정추 님이 "회가 간암 환자에게 안 좋다." 이거 와전된 겁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어떻게 말하는 게 정확하게 옳은 얘기냐면 회 중에서도 민물회, 그러니까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그걸 너무 먹다 보면은 일부 이제 간흡충이라든지, 예전에 왜 디스토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 10 년, 20년 지나면 간암이 좀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간암인데 회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싸서 그렇지 양질의 단백질이니까 먹을 수 있으면 저는 적극 드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준 클레어 이리온 님, 한영열 님, 바베큐 정 님, 정성우 기로구 님, 네, 새롬맘, 권미남, 로투스 님,
전현웅님 아까 인사 올렸나요? 푸른보성님, 그랜드희님, 제이맘님, 어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막 올라가네. 이게 어디부터 올라가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댓글 속도를 못 가고 있네요. 용눈이 오르무방님, 스타리 실버님, 제와킹 스카이블루, 잘 먹고 잘 자기 폴라, 만리향, 명상나들이 손정희님, 베리타스 주님도 오셨네요. 지킴이 사랑방, 김영애, 최비결, 김산타, 네 처음 오셨군요. 어 변재현님 칭찬 감사하고요. 코코님, 네 이율리안나, 노리, 키오, 치앙마이에 계시나요? 치앙마이에 사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관광 가신 분인가요? 치앙마이 저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태국을 아직 못 가봤어요. 방콕도 아직 못 가봤네요. 치앙마이가 북쪽에 있는 데라면서요. 이게 지금 건조하다. 여기 우리 나중에 저 가습기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가 봤으면 좋겠네요. 거기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북쪽에 베트남의 산악지대인데. 근데 요새 거기도 뭐 대기 오염이 심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전 세계적으로 공기 오염이 큰 문제입니다. 자, SJ 제니스님, 페페님, 코엔잠 큐틴 드세요. 저는 먹겠습니다. 저도 먹고 있고요. 콜레스테롤과 아스피린 같이 먹어도 됩니다. 저 두 개 다 먹고 있어요. 리피토하고 아스피린 먹고 있거든요. 최숙자님. 광어해는 기생충이 없습니다. 바다잖아요. 손정희님. 제주 한림의 용눈이님 다녀오셨구나. 예, 제가 사는 곳 근처인데. 배롱나무님, 홍영우님, 속이 메스껍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많이 힘들 때는 위장약을 같이 드세요. 심부전이 무서운 병인가요? 그렇죠. 심부전, 영어로는 이제 heart failure. 심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전, 기능을 못 한다. 이 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물이 차는 거죠. 얼굴도 붓고 뭐 심장이 이게 피를 짜내지 못하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판막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다행히 요즘은 이제 진단을 일찍 하고 약들이 좋은 게 많아서요. 네, 명화님, 연두엄마, 멋지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웃기지만님, 깡다구님, 비로봉님, 아이고 이게 지금 박현진님, 제주도 화질보다 안 좋아 보인대잖아, 박현진님이. 시가 씨, 왜 그러지? 제주도가 거기서 때깔이 잘 나오는 모양이죠. 수님이 언제부터 지금처럼 교양 있는 말투,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어, 네, 베리타스 주님, 집사람은 뭐 쏘쏘. 지금도 뭐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고. 두자님, 스스님, 시계, 이거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아이폰 애플 워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쓰는데, 하나는 이제 조난당할 때, 배 타다가 바다에 빠지면 핸드폰도 없고 하면 이걸로 이제 SOS가 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 타다가 음악 듣고 싶을 때 이거를 핸드폰 꺼내서 누를 수가 없잖아요. 말로 하면 되거든요. 시리야 뭐 어떤 음악 들려줘 하면 이게 막 나옵니다. 귀로. 그러니까 이게 딱 무선으로 말로 이렇게 선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 요게 이제 그 전화나 카톡 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걸로 전화도 이제 자전거 타다가 이제 누구한테 전화 걸고 싶으면 뭐 "시리야 구상본에게 전화 걸어 줘." 하면 얘가 이렇게 딱 걸어요. 그럼 여기서 소리가 딱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습니다. 와우. 네. 쿠알라룸푸르에서 KL 님. 아유 정말 저희 홍쇼가 글로벌 방송이네요. 쿠알라룸푸르도 제가 아직 못 가 봤네요. 페낭에는 가 봤는데 거기도 그렇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KK님 무지외반증 많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의사들 이제 간혹 족부정형외과 선생님들 너무 수술을 권하는데 저라면 그냥 신발 어 치료용으로 위치 서비스를 어 켜시면 신발 예 맞춰서 하시고 어 족부 재활의학과를 추천합니다. 예. 바로 정형외과로 가지 마시고 재활의학과 가운데서도 발만 보는 데가 있거든요. 웬만한 병원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애 님이 "아드님하고 송년회 했냐?" 예 뭐 얼마 전에 24일 날에 이제 이브니까요. 며느리가 집에서 뭐 맛있는 거 해 준다고 오라 그래서 가서 기분 좋았어요. 사실 근데 그날 아침에 집사람을 제가 좀 놀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는 늘 하던 대로 놀렸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하여튼 평상시에는 그냥 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난히 잘 넘어가는데 그날은 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오래가더라고요. 꽁 해 갖고. 그래도 어떡해요. 뭐 납작 엎드려서 뭐 근데 이제 그 저녁 먹으러 가서 기분이 다 풀렸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저희 아들 녀석하고 며느리가 너무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부모로서 보니까 저도 흐뭇하고 집사람도 좋았나 봅니다. 그래 갖고 이제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 뭐 이런 말씀. 네 송년회까지는 아니고 같이 밥을 먹었다. 아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지킴이 사라방 님 기침이 40 일째 되는 건 그거는 감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 통해 늘 말씀드리죠.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감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 원인이 있어요. 제일 흔한 건 어 기관지가 과민해질 때 기관지염 또는 천식이죠, 일종의. 알레르기, 천식 그럴 때. 두 번째가 이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코가 안 좋을 때. 그래 갖고 콧물이 계속 뒤로 넘어갈 때. 세 번째가 위식도 역류예요. 위식도 역류가 만성적으로 있으면 이 위산이 거꾸로 올라와서 기침을 관장하는 중추를 자극하거든요, 여기 인후두 부위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각각의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핵은 아닌 것 같네요.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희망님 뭘 물어보셨나요? 네. 오징어 게임을 봐야 하는데 전 뭐 넷플릭스, 디즈니 다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TV를 잘 안 보게 돼요. 주로 음악 듣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거나 바둑 두거나 책 읽거나 TV는 뉴스만 봅니다. 뭐 넷플릭스 이런 데 들어가서 거의 안 보고 오징어 게임이 뭐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네. 개미충남님 그래요. 나라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튼 참.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양쪽 집단의 극단적인 1-20%의 분들이 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진보든 보수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좌파든 우파든 양쪽에 아주 열렬한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목소리가 크니까 막 좌지우지하고 거기 국회의원들도 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고 서로를 원수로 생각을 하니까 1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다 보니 동물 유튜브가 자주 뜨니까 아주 인상적인 유튜브가 미국에서 들판에 수사슴 두 마리가 죽어 있는 게 이 영상으로 떠 있는 거예요. 사슴 두 마리가 들판에 누워 있는데 근데 막 파리가 끓고 죽었어 이미 이렇게 죽었는데 왜 죽었냐? 뿔이 엉켜 있는 거예요 둘이. 왜 엉켰냐? 지들끼리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영역 다툼이에요. 수컷 두 마리가 지들끼리 뿔로 막 하다가 이게 운 없어 갖고 탁 끼잖아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안 빠지면 밥도 못 먹고 둘이서 막 그래 둘이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참
아유, 이 우리나라가 딱 그 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중도 보수든 중도 진보든 좀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그 정치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너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아유, 둘 다 싫어요 저는. 네. 고까 저는 얘기가 둘 다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아 정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규열님, 수면제 간이나 신장에 해롭지 않습니다. 풀꽃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늘 평소에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먹는 약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한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먹는 거예요. 심한 그 죄책감. 그러면서 '이거 몸에 나쁜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먹어야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수면제는요 가장 좀 뭐랄까 부작용이 과대 포장된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졸피뎀 굉장히 공포스러운 약이죠?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1억 명 가까이 먹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약이에요.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잠이 안 와 괴로워. 수면제 먹어야죠. Why not? 그거 먹을 때 '내가 이걸 왜 먹지?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 오던 잠도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졸피뎀은 의사가 처방하는 한도 내에서 1 년, 2 년, 3년 먹어도 됩니다. 근데 드실 때는 과감하게 드시고 즐겁게 주무세요.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럼 뭐 수면제 약 안 먹으면 또 뭐 대단히 뭐 경건하게 뭐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먹고 잘 땐 자고 일어날 때 일할 땐 일하고, 물론 다음날 이제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날이면 밤을 꼴딱 새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안 먹어도 되죠 뭐. 그러면 희한하게 또 잠이 와요. 이 잠이라는 건 예컨대 그 남자의 사정 이런 거하고 똑같이 어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요. 잠도 자야자야하면 안 옵니다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조루 남자들 뭐 "참아야 돼." 뭐 애국가 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더 빨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거 PD님 이거 제가 이거 할 때 오늘 주제 얘기하는 시간대를 좀 써 주세요. 지금 벌써 제가 18분 까먹었네요. 그래서 인제 그 본론 얘기할 때 "언제부터 합니다."라는 걸 하나 그 댓글 고정으로 좀 해 주세요. 네. 레몬님, 티마렐로님, 서범성님, 우상엽의 3 미리 결절. 네 작아요. 그 3 년째 그 저라면 이제 확인 안 합니다. 3 년째 매년 할 필요 없어요. 네 하지 마세요. 쪼끔 나이가 지긋하고 자신감 있는 의사를 찾아가세요. 젊은 의사들은 좀 경험이 짧고 그러니까 요것만 뭐 해도 나중에 자기가 또 뭐 잘못되면 책임지는 게 두려우니까 덮어 놓고 그냥 너무 심하게 검사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 환자가 쓸데없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산들레님, 탈모로 프로페시아, 아토피아를 따로 먹는다고요? 두 개 같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서남으로 폐암 일기, 라라스위님 수술하셔야죠. 69 세면은 앞으로 20-30년 창창하게 사셔야 하는데 일기 때 수술하면 완치가 되는데요. 하세요. 안 아파요. 복강경 저 흉관경으로 되잖아요. 옛날엔 저 수술하면 환자가 죽다 살아나요. 막 갈비뼈 떼고 뭐 톱으로 썰고 힘 붙이고 막 철사로 꿰매고.
그래 갖고 막 두세 달 누워 있고 뭐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세요. 네. 오징어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러네. 이런. 네. 위내시경 뭐 1 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셀프 워크 님, 뇌하수체 종양 어 MRI 찍으면 되죠. 네. MRI를 찍으셔도 나옵니다. 한 달만 미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다행한 건 악성이 드물어요. 대부분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지만 않으면 뭐 그냥 달고 다녀도 되는 겁니다. 아 네. 윤정 님이 오늘 복장이 기자 시절. 아이고 저도 옛날 기자 때는 참 꿈도 크고 '나라를 바꾸겠다.' 뭐 제가 대통령도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런 기사도 썼다니까요, 보수 신문에서. 원래는 그 국장단이 "뭐라도 흠집을 잡아 보라." 그렇게 할 때인데 근데 이회창 씨한테는 참 미안하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용기 있게 썼고 건강 아무 문제 없다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보고 되게 불쾌해하더라고요. "너 왜 왔냐, 의사가." 그 또 이회창 씨 아드님 또 뭐 병력 문제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는 그 사내 기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소신대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 너무 말랐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마를 수가 없는 체중과 키의 조합이다." 이래 갖고 또 난리가 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보수예요. 뭐 아는 분 계시겠지만은 기본 저는 좀 생각 자체가 좀 보수 지향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그 보수지에 있었지만 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은 소신대로 제가 용기 있게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자랑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구 사람이고 완전 보수인데 그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김대중 대통령 저 대구 유세 올 때 윤정기 밤에 몰래 돌려서 전단지 뿌려 갖고 시무사 망하고 할아버지 기업 다 망하고 사업공사에 넘어가고 일본으로 가족이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핍박을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런 얘기. 자 오케이. 메폴민 미리 복용해도 근데 30 대는 너무 빠른데요, 박그리 님. 네. 30 대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홍영희 님 삶은 계란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가다실 맞으셨구나. 미나리 님 잘하셨어요. 가다실 맞는 건 가장 건지는 겁니다. 요즘은 남자도 맞추고 저희 아이들도 맞췄어요. 그게 이제 자궁경부암뿐 아니고 그냥 남자도 자기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안 옮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요새 아주 중요한 성병이죠. 콘딜로마를 막아 주니까. 콘딜로마 골치 아파요. 사마귀잖아요. 요 콘딜로마 사마귀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모든 성병 가운데 전염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전염성이. 뭐 헤르페스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임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제일 전염성이 강한 게 콘딜로마예요. 얘는 그냥 딱 이렇게 딱 만지기만 스치기만 해도 거의 한 60% 50-60% 확률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콘돔으로도 보호가 안 되죠. 콘돔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접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다 말았죠? 예. 그러니까 이 그 가다실 맞추는 건 잘하신 거다. 양악 수술은 웬만하면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부담이 워낙 큰 수술이고 이런저런 부작용도. 어 경동맥이 좀 두껍다. 그것도 요새는 좀 너무 신체 검사에서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쪼끔 두꺼운 거 신장님 저라면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동물성 지방을 줄이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는 게 고지혈증이나 혈관 나쁜 분들이 콜레스테롤만 신경을 써요. 콜레스테롤을 신경 써야죠, 혈중 농도는. 근데
그거는 오징어나 새우나 계란 노른자나 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먹으면 올라간다. 아니에요.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건 특히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산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지방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삼겹살, 뭐 비계 뭐 이런 거예요. 기름진 고기 이런 걸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화혈색소 7.3 좀 높네요. 과일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옥님. 가장 큰 오해가 과일은 몸에 좋다.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 과일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좀 높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좀 줄이고 대신 채소 위주로. 어 파크레나 님 무릎 관절염 사기, 자가골수 흡입물 치료 요새 인제 이런저런 신치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특징이 보험이 안 되고 실손으로 커버하고 뭐 1,000,000원 넘어가고 막 이런데 근데 지금 너무 아프다는 거잖아요. 저라면 일단 스테로이드를 좀 맞아 보고 나쁘지 않아요. 그건 싸고 이미 수십 년 검증이 된 치료고 그리고 재활 치료해야죠, 여기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걸로도 아마 많이 좋아질 건데 지금 사기니까 좀 심하긴 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만일 그래도 안 될 때는 저라면은 그냥 인공관절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천둥소리님 쿠키를 만드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쿠키 만들면서 네 크레스토 10ml 평균적으로 먹는 약인데요. 어 혈전이 발목에도 생기죠. 혈전은 안 생기는 부위가 없어요. 다 생깁니다, 혈관이 있는 곳은. 어 중성지방이 1,500 박민호 님. 중성지방은 쪼끔만 폭식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 확 올라가요. 1,500은 그러면 인간적으로 너무 높네요. 근데 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알코올 줄이면 확 떨어져요. 약을 먹어도 중성지방이 300 에서 500 이다 높은 거죠. 요거는 뭔가 컨트롤 좀 해야겠는데요. 내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유알 웨스트 님은 "밥을 많이 먹는데 살이 점점 빠진다." 저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갑상선, 췌장 다 정상이고 내시경, 초음파 다 정상이고 근데 7-8 에서 6-3 이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는 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만일 최근에 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뭐 이런 게 없다면 그런데도 이런 거라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뭐 결핵이나 당뇨 같은 소모성 질환, 또 하나는 종양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거예요. 다른 데도 좀 더 정밀하게 CT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아이고 이 질문이 누런 콧물이 나 저는 항생제 먹어야 돼요, 홍영희 님. 누런 콧물, 콧물이 하얀 건 맑은 건 알러지고 그냥 감기인데 누런 콧물은 축농증이나 뭐 세균성 뭐 염증이 있다는 게 저거는 항생제로 말려야 합니다. 줄리아나 님은 휴스톤 저도 휴스톤은 안 가 봤는데 네 휴스톤에 계시는구나. 텍사스죠. 마일드 코그니티브 디스오더 요새 저거 좀 진단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네피질은 뭐 공인된 약이고 그래도 먹어야 돼요. 저걸 의사에게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도네피질은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뭐 나온 지 뭐 오래된 약이고 저걸 먹으면 확실히 그 진행을 억제해 주니까요. 아니면 요 약 말고 또 다른 공인된 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꾸든지 한번 해 보세요. 절대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치료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10 년, 20년 후에 치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자님이 "60 년대의 고난이 도래한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튼 한탄을 하고 한숨을 쉬고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저희 비온디만 해도 지금 어려워요. 지금 뭐 수익이 한창 때 한 지금 3분의 1 토막 났나? 절반보다 더 줄어들고 포뮬러도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예전 같지 않고 아무튼 뭐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곳은 많고 세금은 필요한데 세금 낼 기업들은 점점 뭐 이익이 줄고 그러니 더 힘들고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고 경기는 더 나빠지고 정치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둘 다 아웃이에요. 아무튼 저는 둘 다 아웃. 트리글리세라이드 270 뭐 심각한 거 아닙니다. 셀프 워크님. 네 금방 그 LDL보다도 중성 지방은 좀 왔다 갔다 해요. 먹는 것만 조절해도. 네 BJ 주님, 네 BI 주님, 수트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전거 오늘도 한 30km 달렸죠. 30km. 오늘은 이제 양재천으로 해서 저 성남공항으로 해서 상적천이라고 그 탄천에서 지류가 있거든요. 글로 해서 고등동으로 해서 청계산으로 해서 양재천으로 해서 한 30km. 제가 원래는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요새는 이제 그냥 그 전기 아닌 자전거 타거든요. 사이클처럼 생긴 거. 근데 뭐 잘 탑니다. 요새는 이제 자전거가 많이 익숙해져 갖고요. 중간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들러 갖고 거기 흑임자 차를 잘해요. 그래서 또 따뜻한 흑임자 차 마시다가 오늘은 갑자기 그냥 저희 비욘드 홈페이지 보다가 열 받아 갖고 여기 와서 또 직원들한테 화풀이하고 아무튼 뭐 자전거는 뭐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한 가지 화제가 되는 게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돌싱 포맨에 나왔거든요.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근데 집사람이 확실히 그 예능감이 있어 갖고 뭐 김구라 씨나 뭐 강호동 씨나 뭐 이런 뭐 이 시대 최고의 개그맨들하고도 이 말싸움에서 지질 않아요. 탁재훈 씨도 마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반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는 좋아들 하시죠. 집사람 나오면 재미있고 또 시청률도 잘 나오니까. 거기서도 집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해 갖고 그 뭐 프렌치 키스를 한 번도 안 했다느니. 근데 댓글 가운데 그걸 못 믿겠다는 분이 많은데 제가 맹세코 얘기하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프렌치 키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줄도 몰랐고. 집사람하고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한데 해?' 뭐. 근데 그 저의 지인 의사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두 부부는 의사고 대학 교수고 뭐 굉장히 지엄한 그 표정의 근엄한 의사인데 한대요 그들은. 근데 상상을 해도 그 두 사람이 그걸 한단 말이야. 아무튼 프렌치 키스 뭐 의학적으로는 뭐 둘이 좋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균들이 막 옮겨 가고는 하죠 당연히. 아 징그럽지 않나요 근데? 네. 아 오영도 님이 칭찬해 주셨네요. 네 자전거는요 땅이 좀 얼어도 조심해서 타면 그 빙판도 급브레이크만 밟으면 속도를 줄여서 가면 저도 뭐 응달진 곳은 많이 얼어 있던데 안 넘어지고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과속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프렌치 키스라는 게 인제 그거래요 고미자님. 혀가 이렇게 막 엉기는 거라는데요. 아이 그거 왜 하나 몰라. 근데 아무튼 그 다들 한대요 아무튼. 황희두 님이 처음 오셨구나. 네.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데 요새 또 뭐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갖고 아무튼 뭐 아휴 아무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네요.
그래서 아무튼 가만있어 봐. 자,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게 뭘 해야 되냐? 응. 그걸 해야지. 오늘 준비한 주제를 해야죠. 네, 될 거야 아님 심장 스텐트 시술로 4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그건 뭐 스텐트 참 답답하네. 네.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인제 심근경색이 온 거라고 봐야죠. 심근경색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는데 심근경색 말고 설명이 힘든데. 저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근데 저거를 또 뭐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마땅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사실은 내가 갱년기 증후군으로 괴로우면 뭐 드실 수 있지만 대개는 한 50대 중반 정도까지 드시고 그다음부터는 적응하는 거죠 뭐. 폐동맥 석회화 뭐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아드님, 안나님, 영양제로 권유하긴 그렇고 유산균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유산균 제제를 공복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경희 님은 다대포에 모른데라고 성당 있죠. 거기 좋더라고요. 자전거로 한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은 이미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두 분의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개요만 말씀드리면 한 분은 유 유창선 선생님이죠. 이분은 뭐 이제 신문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죠.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고 시사평론가.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또 안과 의사로 이태원 선생님이죠. 여기 바로 도곡동에서 개원한 분이고 제 고등학교 대학 선배님이고 저희 비운 뒤에도 한 10년 전에 영상을 하나 찍으셨죠. 그게 공전의 히트를 쳐서 뭐 몇백만 명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의사인데 왜 라식을 조심해서 해야 하느냐. 이 영상을 올리셔 갖고 뭐 한 4,500만 명 가까이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런 분인데 그분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이 어떤 과정으로 왜 돌아가셨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창선 선생님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은 연세가 64 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번으로 저보다 6 년인가 5 년인가 선배죠. 5년 선배, 아니 6년 선배님인데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학을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부영 의원이라고 진보 쪽에 뭐 굉장히 한때 존경받았던 지금은 은퇴한 분이에요. 그분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학생 운동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그러다가 뜻한 바 있어서 정계를 나와 갖고 그 방송이나 글을 쓰면서 시사평론을 하셨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 뭐 그 시절부터 노태우 대통령 나오고 뭐 노무현 대통령 등장하고 뭐 김대중 대통령 등장하고 뭐 이럴 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세요. 뭐 말을 막 재밌게 하고 뭐 글을 또 자극적으로 하고 이런 분은 아닌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성품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되게 평론가들도 막 편을 갈라 갖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싸우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를 막 너무 지나치게 흠모하는, 막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아부하는 듯한, 뭐 그래 갖고 한 자리 뭐 국회의원 간 사람도 많이 있대요 뭐. 그죠? 최근에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무튼.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래 갖고 방송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나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90 년대 중반께 제가 기자할 때 아침 방송에 라이브로 나가 갖고 처음 뵌 거죠. 그래 갖고 이제 인사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뭐 저는 의학 이야기하고 그분은 정치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뭐 화제가 되는 얘기 있으면 뭐 서로 의견하고. 그 이름이 뭐더라? 기분 좋은 날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아침 뭐 이런 거, 더 이전에 뭐 MBC, KBS 뭐 그래 갖고 친해진 거예요. 사람이 아주 소탈한 분이니까. 그러다가 한동안 헤어져 있다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와 갖고 아프리카 TV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정식 공중파가 아닌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레가시 미디어가 아니고 조중동이나 KBS, MBC 공중파가 아니고 종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SNS 같은 데에서 자신의 기명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게 아주 히트를 쳐서 큰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시사평론의 역사를 시작한 이른바 1세대 평론가입니다. 이분이 1세대.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칼럼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 TV나,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팬그룹도 있고. 그래 갖고 맹활약을 하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다가 이분이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5-6년 전인가 갑자기 몸이 움직이는 게 좀 둔탁하고 넘어지고 막 이래 갖고 병원에 가서 이걸 찍어 보니까 이게 뇌종양이 생겼는데 연수 근처에, 이게 좀 심각한 부위예요. 이 뭐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뇌 안쪽에 저 깊숙한데, 딱 다행히 인제 악성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양성이라도 위치가 아주 고약한 데 있으니까 이거를 끄집어내려고 다 이걸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어쨌거나 그래 갖고 뭐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하다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살 떨리는 얘기인데, 신경외과 수술할 때 이렇게 뭐 이 겉에 있는 뇌를 만지는 건 뭐 그런데, 쪼금만 뭐 안으로 들어가서 뭐 종양을 떼거나 뭐 혈관을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안쪽 이 뇌를 헤집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뭐 연수도 있고 뇌교도 있고 뇌간도 있고 뭐 안쪽에 코어 뇌가 있거든요. 이렇게 둘러쌀 때 피질 쪽으로 말고 여기가 사실은 이제 혈압, 호흡, 뭐 맥박 이런 거를 관장하는 중추예요. 여기는 여기는 쪼끔 한 1 밀리만 수술칼이 깊게 들어가면 그냥 뭐 마비되고 막 이런 거, 숨도 못 쉬고 죽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죠. 굉장히 민감한 부위예요. 말이 좀 빗나갑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인간은 이거는 살아 있고 겉에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뇌사가 아니에요. 근데 뇌사는 뭐냐? 이 겉에 코텍스라고 그러죠. 피질도 죽어 있고 안에 있는 뇌관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백약이 뭐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며칠 내로 반드시 중단이죠. 맥박도 멈추고 뇌파도 멈추고. 그러니까 고 며칠 동안에 이제 뇌사 판정을 내리고 장기를 기증하고 뭐 이런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이 뇌간이, 가운데 뇌간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으면 식물인간, 죽었으면 비록 심장은 뛰어도 곧 멈추니까 이거는 뇌사 뭐 이런 판정. 중요한 건 이제 이 유 박사님이 그 종양이 거기 이렇게 붙어 있어 갖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그래도 이게 몸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셔 갖고 기적적으로 잘 떼내고 재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뭐 말도 못하고 막 토하고 움직 못하고 하니까 뭐 새로운 그 기술이죠. 그걸 도입을 해 갖고
그 재활을 한 거죠. 그래 갖고 많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날이 선 정치 평론보다는 예술 쪽이나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다양한 책을 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책을 보고 3년 전에 제가 제주로 모셔 갖고 저희 비욘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오셔 갖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인생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따님 시집 보낸다 뭐 꿈이 이제 어디 아이들하고 같이 뭐 유럽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하고 공연도 뭐가 보고 싶다 한라산도 올라가고 싶다 뭐 한라산을 그분이 이제 올라갔는데 마지막 백록담에서 100m를 남겨놓고 못 올라가셨대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100m 남겨놓고 내려오신 거야 사모님하고. 그래갖고 내가 건강을 되찾아서 꼭 올라가겠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러닝 클럽에 들어갔고 달리기도 막 연습을 하고 뭐 많이 걷기도 하고 뭐 내가 어디도 많이 뭐 이런 운동을 했다 뭐 헬스클럽에도 다니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딱 뜨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영상 하나만 좀 보여줄래요? 우리 유 박사님. 요게 언제냐면 지금 12월 9 일이잖아요. 요게 돌아가시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올린 글이에요. 저 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익적으로 제가 이건 공개된 유튜브니까 선생님이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된 거니까 제가 익명으로 안 할게요. "큰 병원에 한 번 가면 무슨 일이 없든 기가 빨리는 느낌이다. 꼭두 새벽에 가서 체열하고 검사받고 진료받고 했더니 힘이 빠져서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의 카페에서 글을 쓰려고 을지로 입구에 와서" 저렇게 이제 노트북 펴 놓고 원고 작업을 브루클린 커피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저거를 딱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봤거든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아 이분이 병원에 왜 갔을까?' 뭐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몸이 그냥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다음 페이스북 또 보여줄래요?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13일 날 4일 있다가 "이틀 전 응급실에서 폐렴 진단받고 처음엔 힘들다가 입원해서 좋아지고 있네요." 요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제 "빨리 나으세요." 하고 근데 저거 보세요. 여러분 저거 보면은 "좋아지고 있네요." 하고 디귿이 들어가 있죠. 우리 유 선생님이 저런 글을 올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맞춤법을 틀렸잖아요. 그래 틀린 걸 뻔하게 알고도 그대로 올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저 때라도 좀 제가 좀 더 일찍 개입을 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야,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죠. 제가 이제 우리 유 박사님 돌아가셔 갖고 조문을 갔죠. 사모님하고 따님인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또 뭐 캐물 수는 없잖아요. 마음 상해 있는데 뭐 무슨 취재할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 추정으로 지금 폐렴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3-4일 전에 "몸이 힘들다."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아득하죠. 또 다음 페이지 보여줄까? 그래 갖고 돌아가시고 이제 한참 있다가 상 치르고 얼마 전에 이제 따님이 아빠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입원 후 병상에서 휴대폰에 써 놓고 미처 올리시지 못한 메모를 딸인 제가 대신해서 올립니다." 참 따님도 참 아빠가 마지막으로
인제 유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서 뭔가 그래도 글 쓰는 게 직업이니까 쓰다가 만 거. 근데 보면은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구스타프 클림트가 뭐 전시회가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 얘기를 아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조성진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원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삶과 예술을 사랑하신 만큼 아르떼에도 애정이 깊으셨습니다. 아르떼라는 무슨 그 음악 잡지가 있나 봐요. 아버지가 예술로 풍요로웠던 나날들을 가슴에 안고 영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따님이 올린 글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유 박사님 얼굴 사진 다시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아직 한창 나이시잖아요. 64 이니까. 지금 요즘은 한국 남자도 평균이 89, 88? 평균이 그러니까. 어릴 때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하면은 요즘 뭐 90 넘게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들께도 교훈이 되자는 차원으로 자 지금 병명은 폐렴이라 그랬잖아요. 폐렴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폐렴이 이런 거예요. 옛날 뭐 플란다스의 개 이런 거 보면 파트로슈하고 네로가 뭐 죽을 때 폐렴에 걸려 뭐 겨울에 죽고 뭐. 최근에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은 불과 한 1-20년 전만 해도 드물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요즘은 옛날에 그 못 먹고 못 살고 추울 때 이렇게 죽었던 폐렴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놀랍게도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사망 원인 제3 위입니다, 3 위. 제가 기자할 때만 해도 폐렴은 10등 바깥에 있었어요. 저 뒤에.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오더니 4 등이 자살이었거든요. 자살도 제끼고 교통사고는 옛날에 제끼고 급기야는 3 등이었던 중풍까지 제치고 지금은 암, 심장병 그다음에 폐렴입니다. 폐렴이 랭킹 3 등. 그래서 1 년에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3만 명이 폐렴으로 숨졌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냐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폐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왜 노환, 숙환이라 그랬잖아요. 잘 모를 때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알고 지금 보면은 폐렴이 흔했다는 얘기예요.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면역이 떨어져 있고 폐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다못해 감기 뒤끝에라도 염증이나 감염 소견이 남아 있으면 젊을 때야 뭐 몸도 움직이고 폐 산모 운동이 활발하니까 안에 가래 같은 거를 뭐 밖으로 잘 밀어내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되니까 고이게 되고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폐렴이란 뭐냐?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가 뭐예요? 열 나고 고열, 기침 나고 기침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숨이 차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막 피곤하고 땀 나고 뭐 그 왜 나이 든 분들에게 면역이 떨어지고 폐렴이 많이 생길까? 폐에 생긴 염증은 몽뚱그려서 의학적으로 폐렴이라 그래요. 유모니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또 세균도 수십 가지가 있고 바이러스도 수십 가지가 있고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뭐 뭐든 간에 아무튼 폐에 손상을 주면 뭐 예를 들면 흡인성 폐렴도 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뭐 음식을 잘못 씹었는데 뭐 쌀알 찌꺼기가 기도로 막 들어갔다. 그럼 음식물 때문에 여기에 감염이 되는 거 폐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오늘 또 신문에 난 뭐 대법원 판결 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이런 독성 물질도 들어와서 폐염증을 일으키면, 뭐 화재 현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스 같은 게 나쁜 게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되었건 간에 뭔가 나쁜 것들이 들어와 갖고 우리 폐점막을 공격을 해서 여기가 팅팅 붓고 막 뻘겋게 붓고 물이 차고, 이게 폐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가장 흔한 건 세균과 바이러스가 제일 흔하다. 유 박사님이 폐렴 가운데 어떤 폐렴인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었냐면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저하고도 아는 분이고, 그래 갖고 막 도와달라고. 이분은 서울대병원에 가고, 유 박사님도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그게 아주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좀 감기가 잘 안 나서 서울대병원에 가신 거죠. 이분 말고, 유 박사님 말고 옛날 그 장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패착이죠. 그분 생각은 뭐냐면, 야, 서울대병원의 명의들에게 하다못해 감기라도 치료받으면 뭐라도 약이라도 좀 더 잘 써주고 빨리 낫겠지. 내가 그래도 장관 출신이니까 아는 의사도 있고, 뭐 이러고 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제 동생도 그래요. 여기 아주대병원 교수하잖아요. 그런 환자들 가운데 제일 싫었고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환자가 그런 거래요. 내가 왕년에 무슨 현대 뭐 사장을 했고, 내가 무슨 장관 뭐 지냈고, 내가 무슨 대학 총장이고, 우리 아들이 뭐 의사고, 뭐 내가 뭐 왕년에 뭐 자기가 왕관하고 뭐 재벌인 게 so what? 의사인 나에게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아요. 자기가 장관이면 뭐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심리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어디 가서 의사들한테 내가 웽년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어쨌거나 anyway 가셨는데, 그거를 뭐 그분을 나무랄 수는 없죠. 인지상정이라고 뭐 좋은 병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른바 뭐 여기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기 나으러 갔는데 폐렴이 생겼네. 찍어보니까 물이 차 있네, 엑스레이에. 아이고, 그런데 이게 항생제를 막 써도 가장 첨단 항생제라고 하는 뭐 방코마이신보다 더 좋은 거, 뭐 요즘 나는 4세대, 5세대를 막 때려 넣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 여기는 뚫었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참 잘생기시고 어쨌거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 많이 한 분인데, 허망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허망하게. 감기 뒤끝에 갔다가 이것 뚫고 그냥 가만히 누워, 거기서 또 병원도 옮기고 뭐 해 갖고 한 2년 가까이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병원 감염. 그래서 제가 오늘 교훈이 뭐냐면, 병원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병문안도 가지 마세요. 특히 어떤 분은 가면 안 되냐? 나이 드신 분들은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뭐 암을 앓고 있거나 당뇨를 앓고 이런 분도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해요. 어디 종합병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은 슈퍼박테리아의 온상이에요. 뭐 하다못해 뭐 포도상 구균이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근데 이런 데 있는 포도상 구균은 뭐 피부로 들어오든 뭐 코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뭐 내가 면역이 떨어져서 뭐 병이 생겨도 항생제를 쓰면 나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 우리 보통 흔히 보는 이런 생태계에 있는 흙이라든지 뭐 이런 데 우리 마을에 있는 이런 균들은 내성균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은 특징이 뭐예요?
전국적으로 골치 아픈 최악의 환자들이 다 모이는 데 아니에요. 온갖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이 공간의 밀도, 세균 밀도가 되게 높은데 슈퍼박테리아가 어디서 출몰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숨쉬는 공기로 들어올지, 아니면 뭐 무심코 손잡이를 잡았는데, 아니면 무심코 화장실 버튼을 눌렀는데, 아니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수건을 만졌는데, 아니면 의사 가운이 스치면서 뭐 닿았는데. 근데 병원도 젊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뭐 내생균이 들어와도 내 몸의 면역이 죽여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고 면역이 떨어진 분, 지병을 앓고 있는 분, 근데 또 그분이 최근에 과로를 했다라든지 면역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막 스트레스에 시달려 집안에 누가 속을 썩이고 막 일이 많아,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든지 뭐 선거에 떨어지든지 뭐 스트레스 팍 받고 그러면 면역이 더 떨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가면 그러면 참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추론은 유 박사님이 뭐 최근에 어떤 무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몸이 피곤하다고 호소를 했잖아. 이미 그때 보면은 폐렴이 시작된 거예요. 몸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안 좋으니까 응급실을 가셨다는 얘기는 뭐 호흡곤란이나 뭐 기침이나 굉장히 상태 안 가신 거죠. 근데 가서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항생제를 쓴 거예요. 예, 들었죠 처음에. 그리고 줄어든 거죠. 근데 고 며칠 사이에 아주 불운한 반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병원 정도 되는 곳에서 어 적절한 항생제를 못 쓸 리가 없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나빠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슈퍼박테리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지병을 오래 한 분들은 누가 아프다 그래도 웬만하면 병문안 가지 말고 종합병원은 가능하면 가지 말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철저하게 쉴드를 해야 한다. 이거 이렇게 K94 이거 옛날에 코로나 때 썼던 거 하고, 손 소독제를 아예 들고 가든지 하고 장갑을 끼든지 하고 버리고, 뭘 만질 때 걸린다니까요, 만질 때. 그렇게 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 또 한 분 사례를 보여 드릴까? 자, 또 한 분은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태원 선생님, 이 뭐 페이스북도 뭐 공개된 거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과 의사 가운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눈 종양 수술을 개척한 분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눈에 종양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1 년에 환자 해 봐야 몇 명 생기겠습니까? 돈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이 미국의 그 윌리스 안과병원이라고 세계 최고 안과병원에 유학을 가서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에 이 눈 종양 수술법을 배워 와서 원자력 병원에 와 갖고 이걸로 계시면서 국내에 그 눈 종양이 있는 분들은 이분이 다 수술한 분이에요. 참 훌륭한 역할을 한 분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되고 하시니까 이제 여기 가까이서 개업을 하셨는데, 저 사진을 보세요. 이분도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오늘의 라이딩 해 갖고 한강공원 잠실지구에. 그래 갖고 이분이 이제 내가 밤에 자전거 타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요렇게 올리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뭐 안과 학회도 열려서 거기도 가셔서 뭐 후학들도 격려하고, 근데 뭐 제 동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을 봤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밤에 안과 학회 끝났는데 겨울인데도 차 안 타고 자전거로 집에 가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고 건강 관리도 잘했는데 창졸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의 케이스를 제가 왜 소개할까요? 자, 요거는 좀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노출되면 좀 그러니까. 이분은 폐렴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봤더니 다음날 아침이 이제 24일 날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아마 진료를 하셨나 봐요. 그래 갖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서글프게도 119 해도 요새 받아주는 데가 응급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마 빨리 못 가셨나 봐. 그래 갖고 꽤 몇 시간을 지체를 했대요. 아무튼 참 요새는 뭐 60대 원로 의사도 뭐 사모님도 의사니까 아는 의사가 없으셨겠어요. 다 있지만 후배나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도 요즘은 참 하여튼 이누구 나라에서 아무튼 의료를 박살내는 바람에 의사도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빽빽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몇 시간을 그냥 지체를 한 거래요. 그래 갖고 오후 늦게 뭐 여기 강남 세브란스에 갔는데 그래 갖고 뭐 진단은 뭐 뇌혈관이라 그래 갖고 거기를 뚫는 시술을 뭐 하려다가 미처 하지도 못하고 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간혹 보면은 근데 뭐 건강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분 가운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혈관 쪽 질환으로. 근데 그게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김지미 씨 사모님으로 이제 김지미 씨 남편으로 이종구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뭐 대가죠. 아산병원의 심혈관센터 소장도 하시고 서울의대에 나온 뭐 저희 큰아버지하고 동기시니까 32 년생. 아직도 캐나다에 잘 계세요. 쟁쟁한 분이죠. 근데 그분도 정말 큰일 났잖아요 한때. 옛날에 막 건강을 과시하다가 스키장을 가서 스키를 좀 나이 드신 분이 좀 살살 타야 되는데 야간 스키를 날 추울 때 막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탔는데 아이고 이 혈관이 떨어져 갖고 뇌혈관을 막아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입원해 갖고 뭐 그때 김지미 씨도 간병하고 뭐 이거 뭐 옛날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도 그러니까 건강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참 이렇게 뭐 평소에 운동 뭐 이게 특히 그 뭐가 바탕으로 깔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뭔진 모르지만 그게 컨트롤이 좀 안 될 때 과로하거나 무리하거나 그러면 혈관에 염증이 마치 이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듯이 혈관에 빨갛게 염증이 탁 돋아 갖고 요게 사그라들지 않고 톡 터진단 말이에요, 고름 튀어나오듯이. 예 마치 그 분하고 터지 툭 터지면서 딱 엉기면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떡이 막 엉기면서 근데 이제 그게 운 없게 아주 크리티컬한 혈관이 막히면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심장 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혈관은 뇌졸중은 여간에서는 반나절 만에 죽는 그런 뇌졸중은 없거든요. 아무리 심해도 그런 건 없고 주로 심장인데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두 분 다 60대 중후반이란 말이죠. 아까 유 선생님 64 이분 68 세니까 뭔가 조짐이 보일 때는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좀 연배가 많은 분들은 특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건강해 뭔가 좀 '아 몸이 좀 이상해.'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존중을 해야 돼. '아 내가 좀 상태가 그러면 쉬어야 돼요.' 에이 막 옛날 젊을 때 생각해서 '난 건강하니까.' 아니면 뭐 '마감이 며칠 남았으니까 뭐 맞춰 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떤 뭔가 몸이 신호를 딱 보낼 때 그 신호를 존중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속된 말로 뭐 뇌피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지금 요렇게 두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또 며칠 전에 또 존경하는 제 의사 선생님의 부친 어른이 또 돌아가셨어요. 거기도 문상가 다녀왔는데 그분도 뭐 인제 중풍이 와서 계속 고생하시다가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확 악화돼서 돌아가셨는데 뭐 개복 뭐 복막염이 생겨서 그걸 치료하려고 열었는데 돌아가셔 갖고 이거 미처 닫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튼 뭐 마음이 아픈데 근데 중요한 건 그분도 돌아가셨거든요, 요 최근에.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 그 자전거를 30몇 킬로를 뛰었어요. 그 정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청계산까지 올라갔 뭐 많이 올라가는 꽤 힘든 코스예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지난 일 주일 동안은 자전거를 타긴 탔어요. 근데 아주 약하게 탔어요. 뭐 이렇게 설렁설렁. 기분 전환 겸 그냥 숨이 하나도 안 차게 설렁설렁 쪼금만 그냥 기분 전환 겸 뭐 한강에 커피숍에 갔다가 뭐 저 청계산 원턱골에 뭐 커피숍에 갔다가 뭐 그 정도로만 멀리 안 가고. 왜 그랬냐면요. 제가 여러분 눈여겨보는 건요. 미세먼지입니다. 저는 매일 네이버에 전국 미세먼지를 쳐 보거든요. 그러면 지도가 나와요. 근데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중요하지 않고 초미세먼지가 중요해요. 초미세먼지를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직방이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죽는 사람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병을 앓았던 뭐 암이든 중풍이든 뭐 심장병이든 당뇨든 이상하게 그다음 날 뭐 응급실이나 아니면 지병을 앓았던 분들의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리고 지역에 예외 없이 다 올라가요. 그 왜 그러냐? 초미세먼지라는 건 2.5 마이크론 미만의 굉장히 가는 먼지잖아요. 얘네들은 알다시피 폐포 끝까지 들어가서 혈액에 섞이잖아요. 피를 타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먼지가. 요거는 우리가 아는 이런 먼지가 아니에요,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동차 배기가스나 발전소 태울 때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완전 연소된 검댕이 아니고 거친 입자가 아니고 완전 연소에 가깝게 그러니까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미세먼지는 주는데 초미세먼지는 늘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옛날보다 공기가 좋아졌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입자가 거친 탄소 입자가 줄어든 거예요. 어디 꺼멓게 묻는 거 이건 없어졌죠. 근데 건강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눈에 안 보이는 초미세먼지가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선진국도 우리나라도. 물론 중국이 제일 많고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높으면 그것도 높은 거예요. 높은데 어쨌거나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하도 공기가 안 좋으니까 기준 자체를 세계보건기구보다도 훨씬 순화시켜 갖고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보통 50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50 이상부터 나쁘다. 그 49는 정상이다 보통. 아니에요. 50은 매우 나쁨이고 25에서 49까지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눈속임을 많이 했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일이지만. 지금은 기준을 뭐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확인을 하세요. 이건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보세요, 매일. 초미세먼지가 50을 넘었다 이러면 이거는 나쁜 거예요. 매우 나쁩니다. 그냥 나쁜 게 매우 나쁨이에요. 50을 넘기면.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50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볍게 숨만 쉬고 살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리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어디 나돌아다니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때 등산이나 자전거를 탄다. 쥐약이에요, 쥐약. 쥐약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때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오늘 드라마틱하게 좀 어제까지도 안 좋았어. 요 며칠 사이 계속 1-2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이걸 보면은 이게 단순히 뭐 우연의 일치다 이러기에는 인과관계가 저는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홍쇼에 참여하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인제 제가 그 존경하는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좀 정돈을 해 드리면 둘 다 원인은 다르죠. 한 분은 폐렴이고 한 분은 이제 뭐 심장병이든 중부 혈관 질환인데 60대 한창 나이 때 창조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갑자기 폐렴이 악화되고 됐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폐렴도 물론 슈퍼박테리아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병원에 가게 된 애초에 폐렴 걸린 거는 과로했고 그다음에 공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또 우리 이 선생님은 자전거 타고 이게 더 안 좋았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올 때는 꼼짝 말아야 한다.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한다. 이 초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막 그 숨 헉헉거리는 운동을 통해서 그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얘네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전신에 염증을 막 올린다니,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도 더 벌겋게 성나게 만들고 췌장도 더 성나게 만들고 암세포도 자극을 하고.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 수치는 여러분들이 좀 매일 좀 신경을 쓰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백신을 맞으세요. 지금 의학이 발전하면서 폐렴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폐렴구균, 알균이라고도 하고 폐렴구균에 저항하는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프리베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파이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MSD에서 더 좋은 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MSD의 폐렴 치료제 한번 찾아볼래요? 미국 제약회사 MSD의 폐렴 백신. 요 두 개가 나온 게 있거든요. 요게 얼마 하려나? 한 3-4만 원, 4-5만 원. 이거요. 효도 선물로 무조건 맞아야 돼. 아까 이제 3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기 뒤끝에 쑥 악화돼. 물론 이게 전체 폐렴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폐렴이 100이라면 세균이 일으키는 건 많아야 한 50-60 정도, 한 절반? 근데 그중에서도 이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폐렴 구균은 또 많아야 한 절반? 그러니까 전체 폐렴의 한 4분의 1 정도 커버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4분의 1 이라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 저도 맞았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맞았고 저희 부모님도 다 맞았어요. 맞으세요. 거기 돈 쓰는 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그 프리베나 같은 또는 한국 MSD에서 나오는 그 단백 접합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 최신 백신으로 맞는 게 가장 항체 형성이 높으니까 그걸 맞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놓아주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그거는 좀 싼 백신이에요. 싸니까 무료로 놔주죠. 그 이름 하나 있는데 아무튼 보건소 가면 그건 다당류 백신인데 뭐 나온 지 오래된 건데 그거 두 개를 같이 맞으면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순서가 먼저 비싼 거 먼저 한 방 맞고 그다음에 보건소 가서 한 방 맞고 후자는 무료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맞게 되면 그러면 음 아 뭐죠? 지금까지 현대약 방식으로 나온 방법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백신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RSV 바이러스라는 것도 나왔어요. 이제 의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독감을 제어하고 독감은 이제 독감 백신 맞으면 폐렴도 예방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RSV라고 요것도 요즘 우리나라에 꽤 많이 폐렴 나이 든 어르신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기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됐어요. 저는 아직 그건 안 맞았고 그런데 최근에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하고 집사람하고 저도 이게 '맞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지금 뭐 댓글창 지금 갑자기 들어와 보는데 어디 나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각자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는 하는데 저는 이 양쪽 그러니까 막 중간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또 욕먹었는데 그래도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예컨대 저쪽에 예를 들면 뭐 김부겸 씨나 아니면은 뭐 김동연 지사나 이런 분들 좋아요. 아니면 이쪽에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렇게 하면 뭐 해요. 집토끼 뭐 많으면 뭐 해요. 몇 안 되잖아 어느 쪽이든. 중도의 마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나라가 아무튼 둘 아웃이고 나머지 좀 합리적인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든 좋아요 저는 진짜. 예. 아유 또 이러다 또 난리 날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예. 그래서 네 될 거야님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나 암이 두렵지 않나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뭐 크게 아쉬울 거 없어요. 해볼 거 다 해 봤고 과분하게 많이 누렸고 저희 집사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집사람 저희 어머니 겨울이 요렇게 세 대상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되어 있고 가장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 대해서는 죽음을 어떻게 서로 맞이할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행기에서 떨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담담하고 제가 의과 대학 다닐 때도 시체도 많이 봤고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뼈대 이 칼슘 뼈대 위에 단백질 반죽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 똑같은 거예요. 이 단백질 껍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큐리아님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락사는 빨리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어르신분들인데 폐렴으로 아까 이렇게 많이 속절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폐렴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커버가 안 될 거야. 그래도요, 다른 어떤 데보다 비용 효과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이자하고 MSD 제약회사에 나오는 못 찾았어? MSD? 응? 찾아봐. 이 사람아, 검색하면 나오잖아. 한국 MSD 폐렴 백신 한번 쳐보세요. 아까 뭐 이름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나왔어.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가면 동네마다 비용 좀 다르지만 그거하고 RSV 그래 박스 뉴반스 박스 뉴반스라는 의사는 알아요. 요거를 맞으세요. 정말 맞아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꼭 맞고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뭐 감기 뒤끝이든 지병을 앓고 있다 뭐든 일단은 물론 대학병원에 가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안 되는 게 좋겠지만 그러려면은 폐렴 자체에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내 몸의 면역이 좋고 무리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그 외에 의학적으로 도움받는 건 백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폐렴 구군 백신, 또 하나는 RSV 바이러스 백신. 의사는 알아요. 세균과 바이러스 각각 있다. 요거를 각각 맞으시라는 얘기예요. 세균은 두 가지가 있다. 파이자 또 MSD 둘 다 다국적 제약회사 뭐 얼마더라 한 4-5만 원? 한 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어느 거라도 MSD에서 나온 게 조금 더 좋대요. 더 좋은 게 내년에 또 뭐 나온다 그러대요. 근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네 40 대라도 뭐 40 대는 아직 안 맞아도 되지 않나요? 40 대는 건강한 나이니까. 한 60대 넘어가신 분이라면 그런데 뭐 과로하기 쉽거나 지병이 있거나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된다. 접촉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백신은 박스뉴반스나 프리베나 가비맘 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맞으시라는 얘기죠. 백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다 검증하고 저도 맞았는데 뭐 집사람 저희 부모님 뭐 90 살이 넘었는데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17 년도에 맞았으면 근데 뭘 맞았느냐가 문제죠. 17 년도에 맞은 게 프리베나 좀 오래가거든요.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아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놓아 주는 그 다당류 백신은 5 년에 한 번마다 맞는 게 좋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귀찮죠. 네. 리유 님이 제 팬이라고요. 푸바오가 요새 또 어디가 아프다면서요. 아무튼 저는 요새 동물에 대한 애정이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지금 뭐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근데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악의 총량에 굳이 1을 보탤 이유가 있냐고요. 악의 총량은 물론 뭐 수십 조, 수억 조 되겠지만 단 1 이라도 덜어 주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푸바오가 되면 어떻고 뭐가 되면 어때요?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네. 프로디악스를 꼭 쪼꼬레이 님 1년 전에 맞았죠. 지금 맞으면 제일 좋아요. 프리베나 맞고 1년 있다가 프로디악스나 반스를 맞으라고 하는 그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나온 논문 보면 베스트라고 돼 있다며요. 프로디악스는 보고서 가면 65세 이상은 무료, 병원에 가도 뭐 1-2만 원밖에 안 할 거예요. 그걸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박스뉴반스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의사들이 다 알 겁니다. 새로 나온 뭐 MSD 뭐 폐렴 백신이 있다면서요. "우리 부모님 놓아 주세요." 하고 그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 원인 랭킹 3 등. 1 년에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 폐렴으로 숨지고 있다. 그러니깐요. 아이고 네 야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너무 이른 나이에 창졸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근데 여기에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모범적인 분이긴 하지만 과로, 또 미세먼지,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뭐 백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특히 그 나이가 이제 뭐 한 70대 후반이나 80이 넘어가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몸에 신호가 조금이라도 일이 오면 그 일을 존중을 해야 돼요. 에이, 뭐 해도 되겠지 하고 뭘 강행을 하면 그러다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 혈관의 염증이 어디서 엉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관이나 심장이 아주 중요한 부위가 마치 몸에 뾰루지 나오듯이 혈관 벽을 툭 하고 솟아올라갖고 터지면, 게다가 요즘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그 빨리 혈전용의 치료도 개런티가 안 되니까 그냥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저도 막 어디 도와달라는 참 올 때마다 많이 괴로워요. 많이 괴롭다고요. 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지. 자기도 오늘 고생 많았다 하고 아까 그 시간 옮겨주고요. 네, 큐리아님 감사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네, 일본에서 맞으면 당연히 안 맞아도 되죠. 네, 결핵균 있어도 현자님 맞아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MSD 꿈꾸는 자님, 박스뉴반스. 괜히 그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아무 뭐 협찬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광나루님은 왜 이런 채널을 보는지 여기도 탄핵을 해야 한다. 탄핵을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요. 아희아님, 저는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MSN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저 NMN. 오케이.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러 갑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비욘드 홍쇼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 활기 있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